네, 안녕하세요. 테스트 코드 위드 아키텍처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멤버 최유진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발표 목차부터 소개해 드릴 텐데요. 발표는 먼저 테스트와 좋은 테스트 코드는 무엇인지 소개해 드리고, 제가 데모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생긴 고민과 그 고민의 원인, 그리고 해결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느낀 테스트와 아키텍처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고 발표 마치려고 합니다. 네, 일단 먼저 저는 아무래도 취업을 앞둔 4학년이다 보니까 여러 채용 공고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채용 공고를 살펴보다 보면 테스트 코드 작성 경험이 있는 지원자를 우대한다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도대체 테스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소프트웨어 공학을 공부해 보신 분이라면 이 사진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건데요. 이거는 개발 프로세스 중 하나인 퍼포스 모델입니다. 이 퍼포스 모델에서도 이렇게 어, 구현 후에 테스트를 거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델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사진은 V 모델인데요. V 모델에서는 퍼포스 모델과 비교했을 때 일단 마찬가지로 테스트를 진행을 하지만 어 테포스 모델보다는 어 인수 테스트 그리고 시스템 테스트, 통합 테스트, 단위 테스트들처럼 여러 테스트로 세분화해서 테스트를 진행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부터 설명하려는 테스트는 이 네 가지 테스트 중에서 통합 테스트와 단위 테스트에 해당합니다. 일단 전통적인 테스트 3분류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전통적인 테스트 3분류는 API 테스트, 통합 테스트, 단위 테스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용어들이 직관적으로 와닿는 것 같진 않아가지고 다른 테스트 분류들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 그림은 구글의 테스트 3분류인데요. 전통적인 테스트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형 테스트와 중형 테스트, 소형 테스트로 나누어져 있네요. 먼저 대형 테스트는 저의 관심사가 아니니까 넘어가고 소형 테스트의 정의를 한번 먼저 봐볼게요. 소형 테스트는 단일 프로세스와 단일 스레드에서 돌아가야 합니다. 즉, 테스트를 실행하는 같은 프로세스에서 테스트가 돌아가야 한다는 뜻이죠. 테스트를 하면서 서버를 실행시켜서는 안 되고 별도의 테스트 프로세스를 서버에 연결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DB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블락킹 커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살펴보시면은 소형 테스트의 비중이 전체 테스트에서 80% 정도를 차지해야 된다고 하네요. 비중이 많으니까 가장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리고 중형 테스트도 한번 살펴볼게요. 중형 테스트는 단위 테스트가 아니라 그 소형 테스트보다 더 복잡한 환경을 테스트하는데요. 여러 프로세스와 스레드를 사용할 수 있고 로컬 호스트에 있는 네트워크 호출을 포함한 블락킹 컬도 허용합니다. 그래서 테스트용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외부 의존성을 포함해서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어, 중형 테스트의 비중은 15% 정도네요. 소형 테스트보다는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테스트 코드란 무엇일까요? 로버트 마틴의 저서 클린 코드에서는 좋은 테스트 코드란 퍼스트에 해당하는 코드라고 이야기합니다. 퍼스트는 패스트, 인디펜던트, 리피터블, 셀프 밸리데이팅, 타임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소개해 드리자면 첫 번째 패스트는 빠르게 실행되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테스트가 느리면 개발자들이 테스트 실행을 꺼리게 되니까 문제를 즉각적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는 항상 빠르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isolated,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테스트들이 서로 간섭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실행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repeatable, 반복 가능해야 한다는 테스트는 언제, 어디서, 누가 실행하든 일관된 결과를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셀프 밸리데이팅, 자가 검증적이어야 한다는 테스트가 통과했는지 실패했는지 모르겠다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테스트는 성공과 실패를 명확하게 알려줘야 된다는 점입니다. 다섯 번째, 타임리. 적시에는 TDD의 철학처럼 테스트 코드는 구현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테스트를 지키면 좋은 테스트 코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테스트 코드를 연습해보기 위해서 데모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데모 프로젝트니까 간단하게 설계할 수 있는 레이어드 아키텍처를 사용해서 설계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여러 문제점들이 생겼습니다. 먼저 중형 테스트가 너무 많아서 테스트를 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인데요. 저는 SQL문을 먼저 짜놓은 다음에 테스트를 수행하기 전 데이터베이스에 이 스크립트를 실행하도록 설정해 놓고 테스트를 수행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테스트마다 그 데이터베이스에 먼저 접근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스트할 때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테스트 원칙을 위배해 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앞에서 제가 테스트가 무엇인지 말씀드릴 때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소형 테스트의 비율이 가장 많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저는 데이터베이스를 모든 테스트에서 사용하게 되다 보니까 모든 테스트가 중형 테스트가 되어버렸고 소형 테스트 비율이 가장 많아야 된다는 원칙을 위배해버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테스트가 불가한 코드가 포함되어 있어서 테스터빌리티가 낮다는 점입니다. 이 코드는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면 마지막 로그인 시간을 업데이트하도록 작성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보자면 사용자가 오전 10시 30분 15초에 로그인을 하면 클락 객체를 호출해서 해당 시간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시간이 고정된 값이 아니고 매번 변하는 값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만약 제가 이 테스트 코드에서 이 is equal to 안에 오전 10시 30분 15초라는 값을 넣는다면 이 테스트가 성공하려면 제가 정확히 오전 10시 30분 15초에 테스트를 실행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의 실행 시점을 뭐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면 그리고 맞출 수가 없다면 테스트가 항상 실패하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뭐 운이 좋으면은 뭐 오전 10시 30분 15초에 딱 맞춰서 실행을 해서 성공을 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가능할까요? 이런 문제가 어, 생기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앞서 저는 이 프로젝트를 레이어드 아키텍처로 구성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레이어드 아키텍처가 프로젝트 전체가 데이터베이스에 의존하는 구조적 특성에서 기인하게 됩니다. 레이어드 아키텍처는 상위 계층이 하위 계층에 의존하게 되는 구조인데요.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는 비즈니스 레이어는 퍼시스턴스 레이어에 의존하고 퍼시스턴스 레이어는 최종적으로 DB와 연결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로직을 테스트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하고 이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퍼시스턴스 레이어와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플리케이션을 테스트하려면 데이터베이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상위 계층이 하위 계층에 강하게 의존된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솔리드 원칙 중 하나인 의존 역전 원칙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기존 레이어드 아키텍처에서는 서비스 계층이 레포지터리 계층에 직접 의존하고 있었는데요. 레포지터리를 추상화한 인터페이스를 도입하여 서비스 계층은 구체적인 레포지터리 구현체가 아닌 추상화된 인터페이스에 의존하게 되어 퍼시스턴스 레이어와의 강한 결합을 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존 역전 원칙을 적용한 결과 더 이상 서비스 계층이 데이터베이스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테스트 환경에서는 각자 객체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변경되었습니다. 근데 말로는 해서는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사진처럼 설계해서 의존성을 역전함으로써 어, 레포지토리를 구현한 이 페이크 유저 레포지토리, 가짜 객체를 만들 수 있게 되었고요. 이 각자 객체를 사용해서 테스트함으로써 테스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지 않아도 이렇게 테스트가 돌아갈 수 있게끔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이었던 테스트가 불가한 코드가 있다는 클락을 직접적으로 호출해서 사용함으로써 생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찬가지로 의존성 역전 법칙을 사용하였습니다. 클락 홀더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이에 구현체를 만들어서 유저 서비스에 클락 홀더 인터페이스를 끼워주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테스트 시에
가짜 클락홀더 구현체를 만들 수 있게 되었고, 유저 서비스를 할 때 가짜 클락홀더 구현체를 끼워서 직접적으로 클락을 사용할 땐 하지 못했던 마지막 로그인 시간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제가 이번 데모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테스트가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솔리드 중 하나인 의존 역점 원칙을 사용하다 보니까 위도한 건 아니었는데 어느새 더 나은 아키텍처를 갖추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테스트 가능성을 높이려고 했던 노력이 결과적으로 더 좋은 설계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테스트가 어렵다고 느껴질 때는 그거는 테스트가 설계를 점검하라고 보내는 신호인 것입니다. 테스트를 어떻게 짜야 될지 모를 때에는 어떻게든 이제 테스트 코드를 성공하게 하려고 뭐 라이브러리를 이것저것 사용해 보기보다는 먼저 설계를 개선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과정을 통해서 테스트 효율성과 좋은 설계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내용을 전달하려다 보니까 설명이 좀 빠르게 지나가고 좀 빈약했던 부분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